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강사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상속에, 어차피 뭐 많은 강의를 해봐야 다 상속에 관련된 거지만.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원래 상속은 모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강의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다 보니 사실은 그거를 안 했습니다. 몰랐죠, 저도. 그래서 오늘은 자, 상속 비율 있죠? 예. 예. 이 상속 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고 기여분 청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 비율을 구하는 이 규정, 민법 규정이 유류분에 그냥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유류분에서 땡겨왔거든요. 1008조인데 이걸 땡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류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논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 비율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그 방법의 절차가 아니고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에서 내가 많이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소송할 때 왜 많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 아시게 됩니다. 자,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증여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겁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빼기가 들어갑니다. 기여분이. 기여분 뺍니다. 근데 여기는 가로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제가 왜 가로를 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빼기 상속 채무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했다는 얘기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상속재산. 죽고 나서 돌아가실 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입니다. 상속 채무, 빚진 겁니다. 빚진 거. 자, 그럼 뭐냐? 이게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순재산입니다. 생전, 사후, 피상속인의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 누구 줬거나 유언을 했거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게 순자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주상속재산은 이제 소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내가 상속재산을 간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곱하기 법정 상속분을 구합니다. 자, 요거는 배우자는 뭐죠? 1.5입니다. 0.5. 자녀는 1입니다. 옛날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78년부터 78년에 이제 민법이 개정됩니다. 90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는데 90년 이전에는 장남 1.5, 아들 1, 배우자 0.5, 딸 0.5, 시집간 딸 0.25 이렇게 차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합니다. 1.5, 1. 자, 곱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법정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이게 0입니다, 0. 그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일로 갑니다. 상속재산, 그죠? 그랬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1, 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0.5, 1,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산을 이거 비율로 곱해버리면 법정 상속분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정 상속분액은 2억까지가 포함합니다. 이거까지. 사전증여 다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전증여를 뺍니다. 이제 요증여하고 요증여는 틀립니다. 요거는 모든 상속인이 다 받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 이건 내가 받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해당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증여죠, 증여. 뺍니다. 왜냐면 이거죠.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봤더니 5억이 나왔어. 아니 뭐 2억 좋아. 2억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전체에는 7억을 갖고 아니 14억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푼 안 받았고 장남 한 푼 안 받았고 근데 차남이 그럼 차남은 여기 2억입니다. 2억. 14억 곱하기 7분의 2면 2억이 그러니까 4억이 되면 4억. 4억이 되는데 예전에 아버지한테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14억 계산해서 3억을 이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억을 빼줍니다. 이남은 미리는 받았으니까.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이게 1008조인데 예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놈이나 받지 않은 놈이나 조금 받은 놈이나 10억 받은 놈이나 1억 받은 놈이나 똑같으면 뭐하러 계산합니까? 소송 뭘 합니까? 똑같은데 많이 받은 놈은 그만큼 뺍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3억 받은 놈은 마지막 상속제에서 받은 거 3억만큼을 빼고 옛날에 뭐 10억을 받았으면 남은 상속제에서 10억을 들 가져가야 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기업은 들어갑니다. 기업은. 옛날에 이런 거죠. 부모님은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내가 2억을 보태줬어요. 근데 2억을 보태준 나나 한 푼도 안 보태준 너나 똑같이 엠빵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기업은 무조건 떼줍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기업에 때문에 그만큼 더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결국 우리가 소송에서 얘기하는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이 상속 비율을 뽑아내는데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상속분액입니다. 이게 법정 상속 곱하기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해당 상속의 특별수익으로 뺍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것들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정된 상속분. 왜냐하면 법정 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기업 반영하면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판례는 기업 반영 안 하고 구체적 상속분 이렇게 뽑는다 얘기하는데 구체적 상속분은 기업이 반영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 상속분.
확정적 상속분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이렇게 뽑습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자, 증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기업은 있습니다. 상속 채무 있습니다. 여기도 빼기 할 때, 증여를 빼줍니다. 기업은 더해줍니다. 결국, 그,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되는 건 법정 상속 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 가족명에 등록부 띄면 어머니 있고 자녀 몇 명, 숫자 돼가지고 어머니 일정고 자녀 111 계산하면 그냥 법정 상속분 나옵니다, 이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자, 상속재산.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 뭔지 다 압니다, 그거. 아니, 뭐, 통장에 10억 있는데 상속재산 5억 있다고. 그러면 5억만 가지고 나머지 5억 어떡하라고요? 안 줍니다, 은행에서. 상속은 전원이 합의 안 하면 5억 안 줍니다, 그거. 돈 안 줍니다. 등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빼면. 그래서 이거는 숨기진 않습니다. 이 상속재산 자체가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또다시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재산 갖고. 뭐 재산이 100억인데 뭐 농협에 말하는 게 10억인 걸 몰랐어. 그 90억만 갖고 재판을 했어요. 나중에 10억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전원이 도장 찍거나 재판해야 됩니다. 또다시. 그래서 이걸 빼먹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걸 뺀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 상속 채무? 이거 당연합니다, 이거. 이거 빼지 않습니다. 상속 신고해도 이거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결국, 이 재판할 때 우리는 상속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이거. 증여와 기업입니다. 이 증여는 모든 상속인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 밑에 증여, 해당 상속인의 특별시인 증여는 각각 개별적 증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내 법정 상속분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간접상속재산이 커지니까요. 이게 상속재산이 10억일 때와, 이면서 증여재산이 0원일 때, 그러면 10억분의 7분의 2입니다. 내 법정상속분은. 그러나, 증여가 30억이야. 상속이 10억이야. 그러면 내 법정상속분은 이 두 개 합친 40억 곱하기 7분의 2가 내 법정상속분입니다.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또 그 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증여를 많이 증명할수록 내 유리분이 커지기도 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깎아먹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깎아먹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법정상속분에서 해당 상속인의 증여를 빼주니까 깎아먹습니다. 뭐 법정상속분에 10억이었다. 근데 그 상속인이 3억을 받았다. 그럼 7억만 남는 겁니다. 뭐 10억 받았다. 그럼 0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많이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 내가 받은 증여는 이게 만약에 해당 상속인이 나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많을수록 나는 어떻게 되죠? 상속분이 깎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의 증여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고 내가 받은 증여는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까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상속인만 까이는 거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첫 번째.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기여분은 이런 개념입니다. 왜 요걸 제가 가로쳤냐면, 요거는 상속재산입니다, 이게.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상속재산. 근데 요걸 통칭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입니다. 이게 바로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여분은 뭐냐면, 원래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10억의 재산인데 내가 3억이 있다면, 3억의 기여분 인정받았다면 그 3억은 원래 내 거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10억짜리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5억씩 가려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의는 남자 겁니다. 자, 명의는 남자 건데, 이혼제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통해서 여자와 남자가 이제 남자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반씩 나누는 걸로 판결을 났습니다. 그럼 남자 명의에서 여자 명의로 바뀌죠. 이렇게요. 이제 반 절반은 넘어갑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돈 준 거 없습니다. 판결 받았을 뿐이지, 뭐 남자한테 그 절반 지분에 대해서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민법에는, 판례나 민법은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한 배우자의 명의로 있다면 그 사람의 특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예. 공유로 안 봅니다. 그 남편의 재산으로 봅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근데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반씩 나누게 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안 나옵니다. 예. 왜? 원래 와이프 거라는 거죠. 원래 와이프 건데 그냥 명의만 남편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예, 그게 재산 분할이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이 기업으로 바로 그겁니다. 예,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내가 기업은 3억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10억 중에 원래 3억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형성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있으면 그거를 빼버립니다. 빼고, 왜? 내 거니까. 10억에서 내가 3억을 기업을 인정을 받으면, 그걸 빼고 7억만 나눕니다. 7억만 사전 증여를 반영해서 나누고, 계산 다 뽑힌 다음에 내 거 3억을 땡겨와서 더해줍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기업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내 상속분은 커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 그럴 때가 아니고, 그래서 상속 비율을 구하는 데는 우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예, 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많은 법무법인이 상속 전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나가면 청구 및 기여분 결정.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명 엄청 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속을 나눠달라, 기여분도 인정해달라. 이게 두 가지 소송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이 앞에 부분이 증여입니다, 이게. 증여에서 달라지는 거고, 이 두 개가 여기 기여분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비율이 바꿔지는 겁니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의 목적인 상속 비율. 상속 비율은 이 두 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기업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상대방 증여받았다고 막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돼? 똑같습니다. 네가 무슨 기여를 했냐? 막 깝니다. 그 기여분 청구 들어오는 거 이렇게 깎아야 되니까, 인정 안 받아야지 나한테 유죄니까. 그리고 나도 증여받은 거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는 내가 증여받은 거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받았지. 나는 받은 거 없다. 있으면 증거 내놔봐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세금 2억을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내가 요금을 합쳐서, 보름을 합쳐서 집을 샀습니다. 집. 예. 요게 값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합니다. 예. 내가 이거 2억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상속분에서 까입니다, 이게. 그만큼. 예. 2억 이상 공제가 되니까, 못 받으니까. 나는 비록 진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안 받았다. 이게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너 2억 받았잖아.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뭔 소리야? 안 받았어. 이러면 이쪽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못하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은 이런 증명, 재판부를 설득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물론이고, 이거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속 비율을 정함이 있어가지고 증여와 기여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청구를 아예 안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입증도 어렵고, 솔직히 자녀분들이 기여분 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도 있고, 그럼 부모님 집에 계시는데, 노인네 집에 있는데, 용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 병원에서 있을 때 수발하는 거, 병 수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특별한 거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여분에는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에도 특별한 기여를 의미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특별하다. 효도 신청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금을 울린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되게 잘했는데?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기업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소송에서 상속 비율을 정하는데 이 기업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사실 이 증여가 없으면 소송도 안 합니다. 그냥 엠빵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상속 비율을 정하는 거, 상속 비율을 정하는데 결정적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판례를 보면, 유령 판결도 그렇고, 상해 분할 판결도 그렇고, 증여된 판결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0%에 해당할 정도의 그냥 이런 거죠. 손자한테 준 거를 아들한테 준 걸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1,000만 원 준 거를 과연 특별수로 볼 수 있나? 상속까지 공제해내나? 이런 개념.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개념입니다. 또는 유학을 갔어. 유학비 보내줬습니다. 이거를 자녀를 배려한 걸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될 금액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게. 하고 싶으면서도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서 부인한테 집을 하나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사는 집을. 이거를 과연 상속분에서 공제해주면 이 맞는 건지, 그럼 노인네 나가라는 얘기인지, 집에서. 집 팔아서 집 비싸게 하라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이 증여에 대한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이 증여는 입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정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입증한다고 다 그 상속분에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결국 상속 비율을 구하는 것은 증여와 기여분의 변수가 작동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증여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이 길어졌는데 그 상속 비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식은 민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특별수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라 그래서 모두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수익인 증여만이 공제가 됩니다. 이 특별수익은 증여 중에서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거, 상속분을 미리 땡겨주는 거. 다시 말해서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얘기하는 증여만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더하기 상속재산 마이너스 기여분입니다. 빼기 상속채무입니다. 곱하기 법정 상속지분입니다. 여기다가 나온 금액에 빼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입니다. 이 특별수익에는 저 특별수익과 이 특별수익에는 증여도 있지만 유증도 포함이 됩니다. 유언을 통해서 유증. 물론 한 발 더 나오면 신탁 포함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더하기 해당 상속인의 기여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속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속 지분 곱하면 이게 원래 상속 비율이 아니고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게 100분위로 나누면 요 상속분액을 다 합쳐서 이제 분모로 잡고 각각 상속인의 그 상속분액을 분자로 잡으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속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 민법과 판례가 얘기하는 그 상속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그렇죠? 그리고 기여분 두 개. 이 증여는 그대로 일로 가고 이거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지금 사실상 그 상속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상속자산 분할 소송을 많이 하지만 그 상속 비율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과에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산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사 이재호였습니다.